한일 관계 정상화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과거사와 발목을 잡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일 양국이 미래로 향해 걸어가면 언젠가 과거도 함께 완전히 공유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빈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 정의를 재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네, 오늘 19일 윤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내 여론은 과거사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등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대일 굴욕 외교 대책위 위원이자 한일의원연맹 간사이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그 민주당 안이 상당히 좀 이제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들이 깊으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또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관련해서 또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예, 그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먼저 간단히 들어볼까요? 간단한 질문은 아닙니다.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좀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국민들한테 정말 얼굴을 못 들 심정입니다. 어제 의총을 장시간 했습니다. 진상규명해야 된다. 국민께 사죄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는 상임위 도중에 뭘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은 책무를 버린 일이고 또 여러 가지 뭐 합법적이었다 안 했다는 나중에 또 드러날 문제겠지만 네. 지금 이 법이 있었다 없었다 따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실망했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들을 저희들도 탈당은 했지만 네. 계속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 민주당 자체가 각성하고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런 어제 결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오늘 저희가 그 준비한 그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이른바 그 통큰 결단으로 불리는 강제동원 해법이 나왔고요. 또 곧바로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 또 국빈 방미가 이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제 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개인적인 유감 표명에 그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과가 미흡하지 않았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한미일 관계는 급물살을 타고 있고 이런 좀 일련의 상황들을 의원님은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한일 관계 개선은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제 방향과 속도 또 균형의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영문을 잘 모르는 상황도 있습니다. 네. 막 나가는데 성과가 뭐지? 이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네. 이번 셔틀 외교 복원 다행한 일이고요.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빈잔을 외교다. 잔 반을 먼저 채웠으니까 일본이 이제 나머지 반을 채워달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안 채워진 것 같아요.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갔고 아까 그다음에 안보 협력을 하자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걸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교과서에 담고 있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지금 조금의 진전은 있지만 시찰다 파견 여전히 검증 그리고 불안 제거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속에서 방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계속 아직 일본적 호응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한일 2차 정상회담하고 난 뒤에 갤럽조사 보니까요. 국민들이 역시 현명하다. 성과가 있었다는 분들이 33%, 네.
성과가 없었다, 실망이다 50%입니다. 잘 모르겠다 18%. 이 질문에서 잘 모르겠다는 선뜻 이게 성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들이 그렇게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정부가 또 대통령께서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외교는 밀당입니다. 물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만 다 안 됩니다. 그런데 밀당 해보기도 전에 항복하는 대일 외교가 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호응 조치 그리고 당당한 외교, 우리 국가적 자존심과 국가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그런 한일 관계, 이게 바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이제 대일 굴욕 외교 대책위 위원이시고 더불어서 이제 한일 의원 연맹 이제 간사이신데 윤 대통령이 이제 그 하버드 강연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때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결국에 이제 뭐 이 과거사의 문제를 먼저 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미래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사 문제에 꼭 그 얽매이기보다는 좀 현안으로 이제 긴급하게 있는 네. 한일 미래의 어떤 그 동반자적인 관계로 진전된 입장을 보여야 되는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과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못 나가고 질질 이렇게 가로막혀 있을 거냐. 네. 그 말을 일본 총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국민들 글쎄 맞는 말이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거 문제는 과거 일이 아니거든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바뀌고 있고 퇴보가 있고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인 네. 현재의 정책에 우리한테 불리하고 일본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강제징용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은 과거에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했던 정신에서 벗어나서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저런다고 그럽니다. 네. 우리 양금덕 할머니 나는 그런 돈 줘도 안 받는다고 사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죄와 반성이 중요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뭐라고 그럴까 앞으로 나가겠다 하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좀 걱정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가 있는데 한일 정상이 공동 참배를 하자 이렇게 기시다 총리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예. 이게 사실상 그 사죄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일본이 2차 대전의 가해자가 아니라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이른바 그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굉장히 들어볼까요? 앵커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원폭 피해 문제, 특히 그게 한인 위령탑을 일본 총리가 같이 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시다 총리는 또 히로시마가 자기 정치적 본거지 아닙니까? 지역구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의미 있다고 보지만 일본은요 아직도 원폭을 문제에서 전쟁 범죄의 결과가 아니라 일본이 피해자라는 것들로 생각하는 부분이 더 강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한국의 피해는 일본은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같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공동 위령하자고 이야기하겠지만 거기에 10만 명이 피폭되고 절반 이상의 한국 분들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분들이 왜 글로 갔습니까? 다 원해서 갔습니까? 따라서 강제징용의 문제는 또 강제동원의 문제는 과거 일이 아닌 거죠. 진짜 그 위령탑에 가서 기시다 총리는 바로 이런 전쟁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하고 거기에서 억울하게 끌려와서 희생된 부분에 대해서 위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다. 그건 유엔과 가사지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할 얘기는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의원을 제가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실토를 해요. 기시다 총리가 아직 입지가 굳지가 않고 이시다 총리는 좀 온건파인데 일본 아베파 등 강경파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이야기한 것도 기시다 총리는 노력한 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일본 총리는
아베파든 무슨 파든 간에 일본을 대표하고 있고 일본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국민에게 또 우리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과거사 언급으로서 무슨 뭐 평가할 만하다 이거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요. 25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총리 오부치 총리가 만나서 공동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김대중 우리 정부가 요구했고 일본이 받아들여서 한 사죄가요. 처음으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일본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피해를 줬고 네. 큰 잘못을 했는데 사죄와 반성을 한다고 하고 표시를 하고 문서에 남겼어요. 네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가슴 아프다가 아닙니다. 네네. 근데 지금 그 뒤로 아베 정부 10년 동안에 그건 오부치 이야기고 자기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더 이상 사과하는 나라 안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저 사죄의 정신이 유지되고 있나?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의심하는 겁니다. 불신하는 거고 일본도 감추지 않아요. 더 이상 사지 않겠다. 근데 기시다 총리의 그래서 과거사 반성의 그 표현 그 자체는 단순한 외교적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나머지 반잔 중에 하나인데 그걸 좀 자꾸 피해 나가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일본이 생각을 바꾸도록 자세를 전환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본 총리의 정치적 성향이나 일본 내의 정치적 환경과는 상관없이 일본 총리는 반드시 그렇죠. 과거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반성을 표명하고 해야 한일 간의 관계 복원에 그게 바로 전제 조건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계획도 현재 한일 양국 실무단이 나흘 동안에 이제 일정만 이제 짠 상태고 정작 중요한 시찰단의 목적, 접근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그 양측이 이제 줄다리기 중인 상황인데 우리 측은 검증에 가까운 활동이다. 그 이름은 시찰단이지만 하지만 일본의 입장은 그 시각이 아주 그 상반되게 다릅니다. 일본은 안전성 확인이나 평가는 없다. 즉 우리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검증이 아니라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일 간의 이런 시각차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검증에 가까운 시찰이다 하는 이야기는요. 빈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일본이 보여주지 않는 곳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일본이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를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오염수 채취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IAEA에서 하고 있는데 왜 당신한테 하냐 하는 게 일본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잘 처리해서 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떤 검증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검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검증을 IAEA가 별도의 검증을 요구해야 되냐면 우리는 바로 인접국이고 직접적인 피해 예상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하도록 하겠다라는 자세가 맞다면은 왜 검증을 못하게 합니까? 북한이 핵 의도 없다 이제 더 이상 핵 개발 안 하겠다고 IAEA 사찰단이 가면은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이 쌓였고 그 뒤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북한의 태도하고 지금 일본 태도하고 냉정히 말해서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20명 뭐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대로 못 보고 오고 아주 답답한 심정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결국 네. 그건 일본은 우리는 해줄 거 다 해줬고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시찰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갈 때 우리 정부는 무슨 이야기 할 겁니까 그대로. 결국에 뭐 일본 측의 정당성만 부여한 그런 그렇습니다. 시찰단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상당히 이걸 우려의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럼 그 시찰단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다음 단계가 아무래도 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요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실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시찰단 방문이 오히려 그 오염수 방류에 명분만 쌓아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점들을 명확히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정부 여당도 우리 어민들의 반발, 수산업계의 그 위기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일본이 요구한다고 네. 들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마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먼저 이렇게 막 뭐 밀당도 하기 전에 다, 네. 다 갖다 주니까. 그런데 이 지금 왜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원래 7일 정도로 예상했는데 2달이나 땡겨서 상당히 좀 급하게 왔거든요.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미 방류를 결정해 놨습니다. 예. 올 네네. 상반기 내에 아예 이 결론만 나오면 바로 방류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시작하고 나면은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버티기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한국이 제일 걱정인 거예요. 한국 반발이. 그 다음에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G7 회의가 곧 있지 않습니까? 네. G7 회의에서 한국이 후쿠시마 들고 나오고 예를 들자면은 도서 국가 또 업적으로 같이 올 건데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은 일본을 극구 그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정교한 외교 전략에 좀 말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이제 복원이 됐고 반도체, AI,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이제 그 약속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협력에 물꼬가 튀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로 그 윈윈하는 그 선택을 한 것인지 앞으로 이제 한일 경제 협력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들어볼까요? 경제 협력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한미 간에 경제 협력하고 있고 한중 간에도 협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하면 왜 일본하고 안 합니까? 문제는 불균형입니다. 지금 지난 2000년 이래로 한 20년 동안요. 무역 적자가 우리 돈으로 한 700조 원 이상 적자입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필요해서 수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예? 그리고 일본의 재료들, 네. 기술들. 그런데 이런 무역 역조가 지금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반도체 협력은 한편으로 지금은 서로 윈윈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전략은 빼앗긴 반도체 산업의 일본의 이상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한국과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을 견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부분 자기들이 하고 한국하고 반도체 산업 공존하겠다. 그거는 지금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일본의 이 지난번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취한 조치가 뭡니까?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거 딱 찍어가지고 불화수소 등 필수 소재, 그다음에 재료들을 수출 금지시켰잖습니까? 아니 무역 협력하고 서로 잘 윈윈하자면서 일방적으로 경제 보복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우리 사과 못 받았어요. 아직도 왜 그때 수출 규제를 하면서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경제 보복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거 재발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경제 협력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략 속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한테 끌려가는 협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네. 우리 기업들도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삼성 정도 오늘 보도 보니까 한 3천억 원 정도 이쪽에 반도체 설비에서 3천억 원은 사실은 한번 간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그것도 이제 핵심 생산 과정이 아니고 후공정, 패키징 쪽인데 뭐 좀 해나가야죠. 해나가야 되는데 네. 우리가 하면 할수록 미치는 장사 이제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이제 만만하게 또 예속되어 있는 경제도 아니고요. 많은 부분에 일본하고 경쟁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그렇습니다. 이제 도요타 우리 한국 자동차 이제 주요 경쟁자로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네. 네, 그 한일 정상회담 결과 점수로 매기면 몇 대 몇일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주말에 그 한일 의원 친선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의원들이 또 이겼더라고요. 네, 앞으로 그 의원 합동총회와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 25주년 세미나 등 한일 의원 간의 교류가 정말 활발히 이어질 네.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한일 의원연맹 상임 간사를 맡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한일 의회 교류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한일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 한일 의원연맹은 우리 한국의 여야 또 일본도 여야가 있는데요. 일본은 여야가 별로 없어요. 네. 한 목소리인데 우리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의원하고 협의할 때요.
1대2로 설득을 해야 되는 좀 갑갑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긍심 또 자존심도 살려가면서 대등한 외교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여당 의원도 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축구 해야 됩니다. 자주 가고 자주 만나야 됩니다. 우리 관광도 가고요. 일본 유학생도 한국에 오고 그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외교입니다. 국익입니다. 네. 그래서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멀다고 그러잖아요. 가까우면 가까이 하되 멀리 해야 되는 건 정말 멀리 해야 됩니다. 일본이 적어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제 교과서에 담고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일본 학생들은 100%가 독도 다케시마 일본 땅을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그리고 일본의 자위대는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적기지 반격 능력이라면서 아주 고성능 타격 미사일을 탑재한 일본의 자위대 함대가 독도 동해안을 휘젓고 다니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선뜻 아직 과연 우리 국방에 도움 될까 하는 네.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절해 나가야 됩니다. 속도 조절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강행코가 네, 여쭤보실까요? 네. 뭐 이렇게 현안이 그대로 남아있긴 한데요. 이렇게 윤 대통령의 통큰 결단으로 한일 관계판이 바뀐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고, 앞으로도 그 험난한 여정이 될 한일 관계, 민주당 어떤 기조로 해법을 모색해 나갈지 궁금하고요. 또 더불어서 뭐 지역구 관련해가지고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 한일 관계는 참 쉬운 관계는 아니죠. 그렇지만 잘 풀어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국익, 우리 실익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지금 좀 국민들이 납득을 잘 못하고 또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통큰 외교, 우리가 먼저 양보해서 일본의 양보를 끌어내서 협력 관계로 가자. 뭐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1차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거의 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사실상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큰 전환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징용 문제도 일본 전범 기업, 그 사람들이 강제로 끌고 가서 월급도 안 주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한국에 대해 뭔가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본 정치도 정말 한국 역사에 대해서 일본의 젊은 정치인들을 만나면 한 번씩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한일 합병 강압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면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인데 원자 폭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때문에 일본이 경제적 지원해서 한국이 잘 살게 돼 있는데 고마울 줄 모른다 생각하고 있고요. 독도는 한국이 정말 일본 땅을 저렇게 점령하고 있는데 이대로 둬도 되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각들이 점점 더 굳어져 갈 때 그분들이 일본의 정치적 지도자로서 성장해서 일본의 정책을 결정하게 될 때 과연 그것이 우리한테 바람직한 한일 관계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저는 좀 두렵습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가 A급 전범들을 위패를 모셔놨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치인이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항의합니다. 그 야스쿠니 신사 안에 가면은요, 류슈관이라고 일본의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네. 그 기념관에 제일 입구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일본이 태평양 전쟁 1930년대 말에 전쟁을 일으킬 때 일본이 만든 제로센 전투기가 있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전시해놨습니다. 일본은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반성하지도 후회하고 있지도 않다. 패전에 대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나라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고 협력의 노력을 하되 그런 일본이 갖고 있는 특수성, 긴장감 그리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관련한 그 의원님의 지역구 남양주 그 지역구와 예, 예. 또 앞으로 의원의 의정 활동은 예. 다음에 두 번째 모실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네. 시간이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야죠. 그 말씀하셨으니까 제 남양주는 지하철 4호선이 이번에 개통이 됐어요. 지하철 작년에. 4호선. 예, 예.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서울 지하철 다음 역이 별내, 그다음 오남, 진접입니다. 그게 다 제 지역구 남양주 얼군데요. 왕숙 신도시가 또 앞으로 수도권 최대 신도시가 이번에 네. 확정이 돼서 건설 중이고요. 거기에 판교 2배 규모의 첨단 산업 단지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남양주의 교통혁명, 일자리 혁명, 비즈니스 혁명 기대도 좋습니다. 네, 네.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정말 왕성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평소에도 방송에서 많이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한일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 해법을 중심으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